자, 오늘은 교과서 63쪽 함수의 곱의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배워봤는데요. 우선 그 곱의 미분법 배우기 전에 이 간단한 테스트지로 미분하는 법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풀어보고 풀이를 듣도록 하세요. 자,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무조건 0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이렇게 14차 항일 때 14가 앞에 내려오고 차수가 하나 줄어든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두고요. 3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의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x에서 2는 그대로 두고요. x만 미분합니다. x는 미분하면 1이거든요. 곱하기 1이에요. 어차피 상수는 미분하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요. y'은 2가 되죠. 5번 미분하면 2가 내려오는데요. 이제 이거 바로 할 수 있겠니? 3이 있고 2가 내려오죠. 마이너스 4에 x는 미분하면 어차피 1이고 상수항 날아가죠. 그래서 6x 빼기 4가 되고요. 이건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y'은 3이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2랑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수 하나 줄어들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5, 2, 10 x의 1제곱 상수는 미분하면 날아갑니다. 이렇게 7번도 똑같이 하면요. 5가 내려오면서 5분의 1과 곱해지기 때문에 1이 되어서 x 4제곱만 남고요. 4도 마찬가지로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1만 남기 때문에 차수 하나 줄어들고요. 얘도 이렇게 내려오면 곱해지면서 1이 되고 차수는 하나 줄어들고, 얘도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차수 하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x는 미분하면 1이죠.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마지막 8번. 이 문제를 낸 의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미분하라고 하면 이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죠. dy dx, y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 그러면 x에 대하여 미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문자는 상수, 숫자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두고요. 2가 내려오면서 2a가 되고 x의 1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이거 2a 자체가 어떤 숫자, 상수 취급을 하면 미분하면 날아가겠죠. 최종 답은 2a의 x 빼기 6이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y를 a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제 a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보세요. a를 기준으로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문자가 상수 취급을 당하죠. 그래서 a에 대해서 미분하면 x제곱 그대로 오고 a는 미분하면 1이 됩니다. 얘는요, a 입장에서 보면 상수항이에요. 날아가고 2a에서 2는 그대로 있고 미분을 하면 a는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섞여 있을 때 x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a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당연히 값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이렇게 복습하고요. 다시 교과서로 가서 63쪽 곱의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만 보면요. 곱의 미분법은 두 함수 fx, gx가 미분 가능할 때 이 곱의 도함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미분 그대로 미분 더하기로 연결해준다. f와 g를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만 미분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f만 미분하고요. 여기서는 g만 미분한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되는가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명을 한번 알아볼게요. 증명. 두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 아래 fx 곱하기 gx의 도함수는 우선 정의에 의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가 뭐였죠? 도함수의 정의는 항상 우리 요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f'x를 구하는 방법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로 구하기로 했죠. h 대신에 델타 x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에 x 플러스 h를 대입해야 되니까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가 앞부분에 오고요. 빼기 여기 fx를 빼줬던 것처럼 여기서는 fx, gx를 빼주면 정의에 의해서 잘 적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필요한 친구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우리 12번 문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푼 문제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비슷하게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도함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요 모양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근데 fx 플러스 h는 보이는데 fx가 안 보이죠? 빼기 fx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쵸?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빼기 gx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 사이에 빼기 fx를 하든 gx를 하든 상관없어요. fx 가져온 대신에 gx 플러스 h가 딸려 있으니까 이런 모양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없던 애를 넣었으니까 똑같이 생긴 애를 플러스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면 빼기 플러스 같이 가져왔기 때문에 어차피 0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해주면은 뭔가 보일 것 같아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에 어떻게 정리를 해주느냐, 필요한 애를 옆에 써야 되겠죠. fx 플러스 h에서 마이너스 fx 필요하죠. 근데 요렇게 같이 가져와야 될 수밖에 없고, 더하기 다시 h분에 여기 요거는 여기로 가져왔고요. 얘는 이쪽으로 가져오자고요. 얘는 fx gx 플러스 h에 이제 원래 있던 빼기 fx gx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똑같은 게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똑같은 게 있어서 이거로 묶어서 정리해주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다시 묶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뒷부분은 fx로 묶으면 gx 플러스 h에 빼기 gx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잘 보세요. h가 0으로 갈 때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보던 겁니다. 이 부분 보여요? 이 부분 뭐죠? f 프라임 x를 말하고요. 똑같이 h가 0으로 갈 때 이 부분 뭘 의미하죠? g 프라임 x를 의미하죠. 그래서 나머지 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디로 갈까? 지금 h가 0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두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인 건 당연하다 그랬죠. 연속 조건을 활용합니다. 연속 조건은 이럴 때 쓰는 거죠.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실제 h에 0을 대입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 연속에 의해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죠. h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그냥 h 0을 대입한 함수값과 일치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라 그랬죠? 극한 취하면 f'x와 같다 그랬고, 뒷부분도 볼게요. h가 0으로 가는데요. 여기는 h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상수함수처럼 얘는 fx 그대로 극한이 존재하고 뒷부분은 g'x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예쁘게 정리하면 오른쪽 식이 나옵니다. 미분 그대로 미분. f를 미분 그대로, 이번 f를 그대로 g를 미분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증명은 됐고요. 이 증명 자체가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 아이디어가 많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넣고 빼는 거. 똑같은 거를 같이 마플로 추가해서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면 항상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중요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계산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예제 2번 64쪽에 예제 2번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 앞부분을 f라고 생각하고요. 뒷부분을 g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y는 이런 꼴이잖아요. f 곱하기 g 꼴. 이런 미분은 물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얘를 다 전개해가지고요. 얘를 다 전개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여기서 미분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전개가 좀 불편하다 하면은 곱의 미분법을 적용하는 거죠. 곱의 미분법은 f를 미분한 거 g 그대로 더하기 이번엔 반대로 f는 그대로 g 미분한 거라 그랬죠. 자, f 미분하면 2x g는 그대로 더하기 이번엔 반대로 f는 그대로 g를 미분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2x제곱 x제곱이라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를 미분하더라도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식이 간단할 때에는. 그렇지만 곱의 미분법을 꼭 알아야지 복잡한 식이 주어졌을 때 효율적으로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4번을 각자 풀어보고 5번까지 각자 풀어보고 또 풀이를 확인해 보세요.
문제 4번을 풀어보면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미분 그대로 미분 FG라고 생각을 하고 미분 그대로 미분 그래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미분 정리를 끝까지 해줘야지 최종 답이 됩니다. 그래서 8x 세제곱 전개를 천천히 하면 돼요. 쌤은 지금 생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3x 제곱 12x 빼기 3 이렇게 되나요? 8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빼기 3 이렇게 되네요. 자, 영양기르기 문제 5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미분하려고 하는데 여학생은 전개한 다음 미분해야겠어. 남학생은 곱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되겠네. 식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잘 생각해보고 테크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데 나 같으면은 무조건 곱의 미분법 쓸 것 같아요.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런 식으로 정리는 각자 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답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5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2x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영양기르기 볼게요. 영양기르기는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 2x 제곱 마이너스 5x 3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이 함수를 미분하시오. 도함수를 구하시오. 그런데 곱의 미분법에서 두 함수의 곱의 미분법은 배웠는데 세 개의 함수의 미분법은 배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었는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잘 이게 생각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도 우선은 멈춤을 하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우선 결과를 난 알려주면 3개짜리라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3개짜리를 2개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FG를 묶어버려서 그냥 2개의 곱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2개의 곱은 배웠거든요. 앞에 거는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적고 뒤에 거 미분.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우리가 미분할 수 있죠. 미분 그대로 미분. 여기에 h가 곱해져 있죠. 그 뒷부분은 이렇게 적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h로 분배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상하게 적었네. 미분 그대로 미분. 그럼 여기가 바뀌겠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특징을 볼까요? F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곱합니다. G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곱하고요. H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곱합니다. 이거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4개의 곱, 5개의 곱.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알았기 때문에 증명도 가능하고요. 4개짜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앞에 거 제일 처음에 것만 미분하고 나머지 또 그대로. 두 번째 것만 미분하고 또 나머지 그대로. 이런 식이에요, 계속. 알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됐죠. 어떻게 푸느냐? 앞에 것만 미분하라고요. F만. 그러면 나머지 그대로 적으라고요. 더하기. 이번에는 G만 미분하라고요. G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적으라고요. 곱하기니까 순서는 상관없죠. 그 다음에 H만 미분하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적으라고요. 이거를 계산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미리 예고를 하면 지금 추가로 중요 문제를 알려주면 11번, 15번, 17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1, 15, 17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